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게임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전해 올릴 얘기는요, 최근 국내외 정세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고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동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로 미국의 마크 밀리 합참 의장 의견입니다. 한국에서 아무런 징조 없이 전쟁이 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분이 한국 내에서의 내전 발발 가능성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지금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미국 정보당국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조기 붕괴의 가능성이 급증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전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 폴란드의 군사 안보 매체에서 한국의 윤석열 정권의 붕괴의 가능성을 언급을 하면서 칠러 성향의 야당이 정권을 잡았을 경우에 한국이 약속한 군사기술 이전이 무력화될 수 있으므로 한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것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폴란드가 우리 국내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알고 있을까요? 누가 이런 얘기를 전해줄지 가히 짐작이 갑니다. 네 번째, 국정원 관련된 얘기입니다. 문재인 관련한 여적죄 수사를 포기한 거 아닌가. 12월 말 대공수사권 폐지로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간첩 수사를 사실상 포기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 힘이 총선에서 이긴다는 보장도 없지만은 설령 이긴다 하더라도 중국과 업무 교류 협약을 맺고 중국의 일중대 조선 총독부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국회의원은 사실상 단 한 명도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다섯 번째로 경찰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윤희근이라고 하는 경찰청장이 중국 공산당 스파이 양성기관이라 할 수 있는 중국의 사회과학원에서 석사과정을 했다 하죠. 그리고 지난 10월 이태원 사고 당시에 경찰 간부 3명이 근무지로 이탈했었죠. 그 가운데 2명은 전라도요. 또 윤희근 총장은 중국 공산당 스파이 양성기관 졸업생인데 또 고향에 내려가서 술 퍼먹고 자고 있었죠. 자, 게다가 현재 경찰위원회 회장이 민변 출신 변호사 김호철이란 줄 알았는데 이것 또한 경찰청이 갖고 있는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섯 번째로, 중국에서 600개 이상의 괴소포가 대만을 경유해서 배달이 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테러 용의점이 없다 하지만 언제든지 탄저균, 펜타닐 등 같은 생화학 무기에 오염된 택배가 대량으로 발송되어서 우리 국민들을 대량으로 학살할 가능성이 높다 하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로, 좌익단체의 미군기지 습격 가능성입니다. 7월 27일 내일 목요일이 되겠죠. 좌익단체들이 평택 미군기지 담을 넘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 또 이들은 미군 측에서 총을 쏘면 반미 선동을 하면서 폭동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덟 번째로, 윤석열 대통령이 베트남과 111개 MOU를 체결했는데 그 MOU 안에는 무기 공장에 대한 건설 등도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베트남은 이 항공 무기를 들고 중국을 공격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홉 번째로, 청와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군사기밀 유출로 벌금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즉, 이 대통령실의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MB 대통령 시절 행정관을 마치고 퇴임하면서 국정원 및 기무사 기밀을 들고 나갔던 것이 적발이 되어서 2022년 10월에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이 확정이 되었으나 아직도 대통령 측근에서 지금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달리 말하면 간첩이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열 번째로, 공무원들의 태업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대 출신들만을 중용을 하니까 나머지 대학 출신 공무원들이 사실상 태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진짜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엘리트 맞습니까? 예?
이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권이 이제 마비가 되어가고 있죠. 도대체가 서울대 나온 사람만 사람입니까? 자, 그러면 다음 같은 결론을 좀 내려보죠. 미국의 군 당국과 정보 당국은 이 코너에서 중국과 북한이 대한민국 내부에서 내전 혹은 생화학 테러 등을 유발시켜서 윤석열 정권을 붕괴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원, 경찰, 또 국가안보실 최신에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자, 서울법대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과 검사 출신들로 구성된 과거의 특수부 시절의 범죄를 수사하는 것에는 탁월할지 모르겠으나 다가올 미래의 국가적인 재앙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한 것이 아닌가. 이것이 바로 검사 출신들의 한계죠. 자, 그리고 검사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과 참모들은 기본적으로 부유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난에 헤매기고 허덕이고 있는 밑바닥층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배려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경제 위기로 말미암아서 밑바닥 민심은 급격하게 반윤석열로 돌아서고 있는데, 전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보수 단체장들은 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밑바닥 민심이 급격하게 돌아서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관심조차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념 전쟁만으로는 내년도 총선에서 승리할 수가 없고, 현재로 가게 된다면 야당이 오부지리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2009년도 중국 공산당과 북경에서 업무 교류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보수정당이다, 자유민주주의 정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미 보수정당이나 자유민주주의 정당의 성격은 이미 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보수단체 오피니언 리더들은요, 아직도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정당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요, 이미 중국 공산당 하부 조직으로 전락을 하였습니다. 자, 국민의힘 피플 파워 당 파티죠. 피플 파워 파티. 한번 구글에 들어가서 검색해 보십시오. 어떤 내용들이 검색되는지요. 피플 파워 파티. 빨갱이 공산당이나 전체주의, 사회주의 관련된 그런 이미지들이 많이 떠오르는 걸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보수 세력 오피니언 리더들은 국제 정세에 무감각하고 또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많아요. 그리고 밑바닥 민심이 변화가 하고 있는데, 이런 민심 변화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 내년도 총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윤석열 정권이 만약에 조기 붕괴됐을 때 유일한 대안으로 미국이 기대를 하고 있는 곳은요, 지금 자유민주당이라고 합니다. 즉, 내년도 총선에서 자유민주당이 제1당이 되지 못할 경우에는 윤석열 정권의 조기 붕괴를 막을 수도 없고, 또 다시 야당에게 정권이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년도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같이 협조해서 이 자유민주주의 흐름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고용주 대표가 이끌고 있는 자유민주당이 내년도 총선에서 제1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윤석열 정권이 설령 붕괴 위험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시장 경제 체제는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면 뭐다? 종말이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신 국내의 모든 국민 여러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